자, 다시 45페이지의 필수 예제 16번부터 이어서 갈 건데, 자, 중복조합이 되게 유형도 많고 해석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것들을 해석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되게 설명할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얘는 3개로 끊을까 생각 중이고, 일단은 필수 예제 16번부터 한번 가보자. 자,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애는 우리가 알고 있을 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된다는, 뭔 소리야.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야. 그럼 항이 총 몇 개? 3개잖아. 왜 3개가 나왔냐는 거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5승을 하게 되면 항이 몇 개 나올 거냐? 이런 거예요. 요거를 한번 알아보자는 게 이번 유형이야. 자, 그럼 왜 3개가 나왔는지 한번 보자. 얘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b라는 다항식을 2번 곱한 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이 다항식에는 항이 2개 있고 여기도 항이 2개 있어. 그럼 a, b 중에 하나를 뽑을 거고 a, b 중에 하나를 뽑아서 곱해서 만든 것들이 이런 항들이에요. 그럼 봐봐. A 뽑히고 A 뽑히면 얘가 되죠. 근데 A 뽑히고 B 뽑히거나 B 뽑히고 A 뽑히는 경우는 둘 다 뭐가 돼버려? 얘가 되죠. 마지막 B 뽑히고 B 뽑히는 경우는 얘가 된단 말이야. 그럼 보니까 일단 특징을 한번 보자. 이 A, B라는 애가 한 개면 한 개지 걔네들이 위치가 바뀐다고 해서 한 개수가 늘어나나요? 아니죠. 어차피 둘 곱해도 AB항, 둘 곱해도 AB항이니까 위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한 개수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얘네들은 항 한 개가 된다는 거죠. 보니까 A가 몇 개 뽑히고 B가 몇 개 뽑혔냐의 개수에 따라서 그 항이 구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중복조합이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A 뽑힌다 해서 여기 A 못 뽑히는 게 아니죠. A 뽑았는데 또 A 뽑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 중에서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요 식 하나. A항이나 B항 두 항 중에서 두 문자 A, B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서 몇 번을 뽑는 거예요? 여기서도 뽑고 여기서도 뽑고 바로 식의 개수만큼 바로 요 거듭제곱이죠? 곱해진 식의 개수만큼을 뽑는 거니까 2H2가 될 거고 식으로 바꾸면 더해서 1 뺀 3H2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아니라 3H가 아니고 3C2가 되겠죠. 그러면 세 가지가 되니까 한 개수가 몇 개? 3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패턴으로 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낸 문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5제곱을 하게 되면 한 개수가 몇 개 나오냐는 건데,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적혀있는 이 식이 총 몇 번이 곱해져요? 5번이 곱해질 거야. 그럼 첫 번째 식에서도 뽑으니까 총 5번을 뽑게 되겠죠? 근데 한 번 뽑을 때를 보세요. A, B, C 서로 다른 3개인 A, B, C 중에서 여기도 A 뽑고 여기 또 A 뽑을 수 있죠. 중복을 허용하여서 몇 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뽑으니까 바로 3H5가 되는 거죠. 식으로 바꾸면 7C5가 되는 거고, 이걸 계산한 개수만큼 항이 나온다는 거야. 여기서 A, B, B, C나 A, B, B, C나 결국 둘 다 A제곱, B제곱, C 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한 가지로 봐줘야 돼. 그래서 위치가 바뀌는 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순열이 아니고 조합인 거고, 중복해서 뽑을 수 있으니까 중복조합으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좀 손쉽게 알자면 그건 뭐냐면, 요 항 안에 들어있는 이 문자의 개수 중에서 몇 번? 이게 곱해져 있는 개수만큼 뽑는 거니까 5번을 뽑자.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응용 문제 하나만 더 풀고 그 다음 이제 밑에 문제를 풀어볼 텐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세제곱 곱하기 P 플러스 Q, 이렇게 응용 문제를 한번 내볼게. 그럼 결국 얘가 전개된 항과 P 플러스 Q라는 항이 곱해지는 거죠. 그럼 얘가 전개된 식의 항의 개수는 몇 H 몇이야?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3개의 식에서 뽑으니까 3번을 뽑는 거죠. 그래서 3H3만큼, 다시 말해서 5C3인 10개의 항이 나와요. 그 10개의 항이 P랑 곱해지고 Q랑 곱해져야 되잖아. 분배가 돼야 되죠. 그 말은 결국 한 문자당 2개씩 곱해지니까 정답은 20개의 항이 나오는 거죠. 요걸 계산하면. 그래서 여기서 문자와 여기서 문자가 겹치지 않을 때에는 이 식에서 나오는 항의 개수와 이 식에서 나오는 항의 개수를 뭐하자? 곱하면 전체 항의 개수가 나온다. 이건 우리 순열에서 했던 문제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유형 가볼게요. 46번 유형. 자, 46번 유형은 방정식 유형이 된다는 거야. 자, 방정식 유형은 아까 했던 문제에서 조금 저걸 해보자. 연결을 해서 한번 가보자. 아까 문제가 뭐였냐면, 자, 공이 서로 같은 공 5개가 있고요. 그 서로 같은 공 5개를 A, B, C라는 서로 다른 세 상자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 물론 한쪽으로 몰아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문제였죠. 자, 그 문제에 반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 A라는 상자, B라는 상자, C라는 상자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서 5번을 뽑아야 되죠. 공이 5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H5가 됐었어요. 계산을 하면 7C5가 되니까 21가지의 경수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5번을 뽑으니까 A, B, B, C를 뽑거나 A, B, B, C, C를 뽑은 2가지를 보자 이거야. 그럼 결국 A에는 공이 2개, B에는 공이 2개, C에는 공이 하나 들어가죠. 여기는 A가 1개, B가 2개, C가 2개 들어가죠. 그러니까 뽑힌 개수만큼 공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됐었어. 그럼 이 설명을 왜 했냐면 방금 한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래? 10이래잖아. 10.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 아, X라는 상자, Y라는 상자, Z라는 상자가 있고 똑같은 공이 몇 개 있는 거야? 이번에는 10개가 있는 거야. 똑같은 공이. 그럼 10개의 똑같은 공을 서로 다른 상자, X 상자, Y 상자, Z 상자에다가 집어넣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집어넣든 세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수의 합은 몇 개인 거죠? 10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3H 서로 다른 3개의 상자 중에서 공이 들어갈 10번을 뽑아야 되니까 중복 허용해서 3H10이 될 텐데 예를 들어 X가 3번 뽑히고 Y가 4번 뽑히고 Z가 2번 뽑혔다면 X에 공 3개, Y에 4개, Z에 3개 들어가니까 그때의 경우는 어떤 거예요? X가 3이고 Y가 4고 Z가 3이어서 10이 되는 그 한 가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 모든 가지수가 다 어디에 포함돼? 이 3H10이라는 가지수에 포함되죠. 그래서 이런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아, 상자 3개에 공 10개, 똑같은 공 10개를 집어넣는 개수와 같겠구나 해서 이거랑 연결해서 배우자는 거야. 자, 근데 잘 봐봐. 여기서 문제, 첫 번째 문제. X, Y, Z가 음이 아닌 정수라고 했을 때와 두 번째, X, Y, Z가 무슨 수? 자연수라고 했을 때의 풀이법이 좀 다르단 말이야. 그럼 아까 상자 집어넣기 문제에서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 X, Y, Z가 음수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부터 0 이상이다 라는 뜻인 거죠. 즉 0이어도 된다는 거야. 근데 자연수다라고 한다면 몇 이상인 거야? 1 이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10개인데 X만 10번 뽑히고 00 되는 10, 0, 0 같은 이런 경우는 위에 1번에서는 세줘야 되는데 2번 경우에서는 세면 안 되죠. 자연수들이어야 되는데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몰아서 다 집어넣어도 되니까 서로 다른 상자 3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서 10번을 뽑는 경우의 수. 그래서 얘가 바로 3H10이에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죠?
X, Y, Z라는 상자가 있을 때 공이 몇 개가 있어? 공이 10개가 있잖아. 그러면 그 공 10개 중에서 3개를 X 상자, Y 상자, Z 상자에 하나씩 미리 담아버리는 거야. 그럼 바깥에는 공이 몇 개 남죠? 이제 7개가 남겠지. 이제 여기서부터 뽑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7개가 모든 상자에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때? 다 자연수 조건이 되는 거죠. 왜? 얘네들이 1, 1이 될 거니까 이 7개가 X에 모두 들어가더라도. 그럼 여기서부터 하자. 서로 다른 세 상자 X, Y, Z 상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이제 몇 번만 더 뽑으면 돼? 하나씩 집어넣었으니까 7번만 더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자연수 조건에서의 중복조합, 얘는 의미 아닌 정수 조건에서의 중복조합이 된다는 것까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47번 문제로 47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47페이지의 필수예제 18번은 사실상 밑에 있는 62, 63이랑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 오히려 옆에 있는 필수예제 17번의 그냥 응용 버전이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18번은 저기 17번이랑 같이 볼 거고 62, 63을 위해 선생님이 문제를 따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그럼 18번부터 한번 가보자. 필수예제. 자, A, B, C, D라는 정수는 무슨 수? 의미 아닌 정수라고 얘기를 해줬고, 다음 모든 순서상 개수 구하세요 그랬네. 근데 첫 번째 가번 조건은 이 4개 중에 2개만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2개만 0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럼 우리가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 뭘? 0이 2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중에 어떤 애들이 0인지를 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4개 중에 2개 택하는 경우 수 4C 2가지가 될 거야. 그럼 4C 2가지를 곱하면서 우리 A랑 B를 0으로 확정하고 들어가 봅시다. 그럼 이제 누구만? C 더하기 D만 10이 되면 되잖아. 그럼 여기 몇 H 몇을 적으면 돼? C 상자, D 상자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10번을 택하는 거죠. 근데 A, B, C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는 EH, 10 2개 중에 중복해서 10번을 택한다 라고 써주면 그럼 틀리게 되겠죠. 이유가 뭘까? 분명히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는데 왜 여기 EH10을 적으면 안 될까? 라고 본다면 바로 이 부분의 해석 때문에 그래요. 여기 봐봐. 물론 2개만이라고 안 했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 2개가 0이라 했잖아. 4개 중에 2개가 0이라는 말은 바꿔 해석하면 나머지 2개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을 바꿔 말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얘네 둘이 0이면 C랑 D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네 둘을 0으로 확정한 순간 C, D는 무슨 수? 아, 자연수구나 라고 바꿔서 해석해야 돼요. 그 말은 뭐야? C랑 D에는 10개 공 중에 하나를 집어넣고 시작해야 되니까 우리는 몇 번만 더 뽑으면 돼? 8번만 더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해석들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문제의 유형인 거고. 자, 47페이지에 있는 확인 체크 62, 63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선생님이 내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걸로 한번 내볼게. A, B, C는 자연수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3 이상 A가 B보다 크고 C가 7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만족하는 A, B, C의 순서상의 개수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얘랑 요거 한번 해볼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7이다. A, B, C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면서 이 두 문제를 한번 비교해보면서 가볼게요. 쌤이 아까 방정식 문제는 어떤 유형과 연결을 하라고 했냐면
A상자, B상자, C상자가 있을 때 공 7개를 담는 경우의 수라고 했어. 근데 의미 아닌 정수라면 몰아서 담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3개 중에 A, B, C 세 상자 중에 공의 개수만큼 뽑아주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문제는 얘랑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 3부터 7까지 안에서 A, B, C가 나올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는 어떤 문제랑 비교하면 되겠냐면 여기에 3이라는 공, 4라는 공, 5라는 공, 6이라는 공, 7이라는 공이 있을 때 A가 누구고 B가 누구고 C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네 중에서 3번을 뽑는다는 거죠. 근데 A가 3 됐을 때 B가 또 3이 될 수가 있는 이유는 여기에 부등호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얘도 3이고 얘도 3일 수 있단 말이야. 그 말은 어떻게 돼? 이 5개의 공 중에서 한 번 뽑고 또 뽑는 중복해서 뽑을 수 있는 경수를 구하자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어떻게 뽑을 거냐면 선생님이 3이라는 공을 2번 뽑고 5라는 공을 한 번 뽑았다고 쳐볼게요. 그럼 그때 A는 3되고 B는 3되고 C는 5 돼버리죠. 그 순간, 뽑는 순간 절대로 A가 5가 될 수가 없어. C가 제일 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해서 뽑는 순간 우리는 뭐가 끝나버려? 배열이 끝나버려. 그럼 우린 나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복해서 뽑기만 하면 돼. 결국 뭐가 되죠? 그러면 서로 다른 5개의 공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서 문자의 개수만큼 뽑아주는 바로 OH3이 된다는 거야. 그럼 아까 여기랑 얘랑 한번 비교해봐봐. 얘는 어떤 문제야? A라는 상자, B라는 상자, C라는 상자가 세팅돼 있고 서로 같은 공 몇 개? 7개가 있는 상황에서 이 공을 어디다 집어넣을지, 이 공을 어디다 집어넣을지 그거를 결정하는 가지수니까 상자 중에서 중복해서 뽑는 거죠. 근데 즉 다시 말해서 이 A, B, C는 여기서는 상자가 돼버려. 방정식에서는. 근데 부등식에서의 A, B, C는 상자 안에 들어있는 애들이 아니고 상자가 아니고 그냥 문자인 거야.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누가 들어가죠? 이 3부터 7까지 안에 들어있는 공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 중에서 누가 A가 될지를 뽑는 거니까 공 중에서 뽑는 거고 얘네들은 상자 중에서 뽑는 거다. 그래서 차이가 완전히 나죠. 굳이 선생님이 이거를 유형을 붙이자면 얘는 상자가 세팅되어 있을 때 서로 같은 공을 집어넣기 문제라고 한다면 이 부등식은 상자가 하나 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공이 있을 때 바로 어떤 문제? 꺼내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는 면에서만 같은 거야.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이 풀이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해주시고 자, 그럼 부등식 유형만 한 번 더 응용해서 하나만 더 풀어보고 영상 끊어볼게요. 자, 부등식 유형은 어떤 유형이 또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3으로 해볼게.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뭐 이렇게 작다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자, 그럼 지금 여기서는 이 7이라는 애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7 기준으로 A, B를 뽑고 C를 뽑아야 돼. 다시 말해서 A, B 따로 뽑고 C를 따로 결정해야 돼. 그럼 A, B를 뽑는 상자는 3, 4, 5, 6이 들어가 있을 거야. 7이 왜 못 들어가 있냐면 B가 7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로 7을 뽑으면 안 돼요. 근데 C를 뽑는 상자에는 7, 8, 9가 들어가 있겠지. 왜? 둘 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얘네 둘이 서로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뽑고 같은 숫자 또 뽑을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 중에서 A가 될 숫자, B가 될 숫자 2개를 중복해서 뽑는 가지수와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이제 C가 될 거 하나 뽑으면 되죠. 그럼 얘는 사실은 중복을 안 하고 뽑으면 3C1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3H1이라고 해도 돼. 왜냐하면 얘 둘 더해봐. 4죠. 근데 빼기 1 해봐.
다시 3돼 버리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차피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 뽑을 때는 C를 써도 되고 H를 써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야? 4H2라는 중복조합과 3H라는 중복조합을 더해야 될, 곱해야 되게, 얘네들도 뽑으면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고 얘네 뽑으면서 얘까지 뽑아야 사건이 끝나니까 그 두 경우의 수는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이렇게 문자들이 나눠져 있을 때는 따로 뽑아서 곱해준다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자,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끊을게.